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사업이라는 게 뭐죠? 사업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탁월한 개인이 돼서 사업가가 돼서 탁월한 사업을 만들자가 슬로건인데 사업이 뭘까?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버느냐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그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두 번째, 그 돈을 가지고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만드는 사업이죠, 사업.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까지만 멈추는 게 사업이 아니라 그 이익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업가의 꿈과 목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의 진정한 제품은 제품 프로덕트, 인버터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제품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사업은.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재무제표로 여러분께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산이 얼마나 있고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죠. 여기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은 다른 사람 돈과 내 돈이 있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내 돈은 매출, 내 사업에서 벌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내 자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 자본은 정부에서 오는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R&D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으로 내가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자금을 수혈하지 못하면 사업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자금 조달입니다. 투자하는 자산은 크게 두 개의 자산입니다. 내 사업과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여기 사업은 주식이라든지 다른 사람 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로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인데요. 내 사업에서 나오는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다 투자해서 나오는 게 영업외이익이라고 합니다. 두 개 합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익이 창출이 됐죠. 비용 빼니까. 그럼 이게 쭉 다시 가서 자본화 시켜서 다시 사업에 다시 투자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멈추지 않게 돌아가게 하는 게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부분이 지금 원활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어딘가는 막혀 있다면 병목 현상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넓혀주면 확실히 더 빨리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야 될 창업 기업들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최신 자료를 보면은 5년 생존율이 33.8%입니다. 5년 후에는 여러분 7개 기업에서 10개 기업에서 7개 기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템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돈을 많이 투자한 쪽이 있잖아요. 자산에다가 많이 투자한 쪽이 생존이 좀 높습니다. 단지 서비스업 쪽은 좀 이렇게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비스는. 또 금방 벤치마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패 원인이 있어요. 제가 국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크게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업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사업을 너무 쉽게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제가 가장 큰 독이 뭐냐면 지원 사업이에요. 지원 사업. 내가 사업가로서 충분한 자금도 없고 경험과 지식,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버린 거예요. 시작해보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지원 사업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을 했더라도 전략이 부재한 거예요. 전략 자체는 쉽게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에 작은 자원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전략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사업할 때. 왜? 준비가 안 되니까. 사업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내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써야 될지, 내 시점에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다가 사업을 쓰다가 그냥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은 그러다가 자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멈춥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요, 운 좋게 하더라도 안 팔립니다. 만들어놔도.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 역량의 부족,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케팅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 개발까지 하고 실패해버리는 경우,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발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볼게요. 해외. 이건 CB인사이트에서 2번 조사했어요. 첫 번째 거는 한
101개 기업, 101개 실리콘밸리의 101개 스타트업을 추적 조사를 해서 나온 아주 근거 있는 데이터입니다. 2012년 또 2017년에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 결과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20개를 뽑았는데 노마켓 니즈, 시장에서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들었다가 42%입니다. 실리콘밸리 하이테크 기업들이 시장에서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들다가 돈 다 쓰고 만들어놨더니 안 팔린다는 거예요. 노마켓 니즈 1등. 두 번째, 돈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팀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직 문제. 그 다음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프라이싱과 코스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두 번째, 2017-8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자, 1등이 2등으로 내려갔습니다. 2등이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돈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다는 것.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았다는 것.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1등은 노마켓 니즈, 시장에서 필요 없는 제품, 돈 부족, 그 다음 팀이 문제다. 이게 이제 순서만 바뀌었고 1, 2등은 순서가 바뀌었고 3등은 이제 너무나 그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제품이 너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를 못해서 실패한다는 것이 지금 스타트업들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 봤었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것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들의 그룹핑을 해보니까요. 똑같이 사업 준비 부족, 전략 부재, 자본의 부족, 마케팅 실패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합산을 해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국내나 해외나 자,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여러분들이 방어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정말 사업가로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가 나가면 팔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이잖아요. 경쟁. 무조건 경쟁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일단은 마케팅. 마케팅을 무조건 안 팔릴 제품을 만들어서 팔라가면 안 팔립니다. 제품 만들기 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계해서 팔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잘 팔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성공하는 원칙도 한번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빌 그로서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검색 엔진 기술을 개발해서 구글에 팔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엄청 떼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한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세운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성공한 기업들한테 이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테드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타이밍은 내가 컨트롤 못해요. 외부 환경 요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아무리 잘하더라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경쟁 제품보다 확실하게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품, 아이템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느냐, 사업을 펼쳐내는 방식이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특이하죠. 실패 원인은 이게 펀딩이 1등, 2등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5등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좋은 팀들은 펀딩이 잘 돼요, 여러분. 지원 사업도 잘 받고, R&D도 잘 받고, 투자도 잘 받고, 그래요. 융자도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으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 이 세 개를 잘 했었을 때 펀딩도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스케일업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요. 이 사람들 하는 것이 좀 약간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지금 내 사업의 단계가 뭐고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그다음 올해 우리 회사가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업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맞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도 앞으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예측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가 많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실패를 할까? 성공하는 방법을 몰랐을까? 한데 우리 책도 많고 유튜브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면 너무 많은데 왜 나는 성공을 못하는 걸까? 이거 딜레마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탁월한 기업을 이끈 사람, 탁월한 사업을 일군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알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는 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기업들은요,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해요. 근데 정말 성공한 기업들은요,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제대로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업이라는 것은요,
사업가를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 닮은 사업으로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가의 마인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운 좋게 넘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사업가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거침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사업가가 최고 좋은 마인드셋과 철학,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는 올바른 태도, 이게 직원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직원이. 이해되십니까? 회사가 이렇다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진단하고 혁신하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사업가로서의 나를 먼저 진단하고 내가 먼저 올바른 마인드셋, 철학을 갖는 것,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우선이 돼야 되지, 그래야 경고하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